봄이 서울에 찾아왔고 부드러운 바람과 만개한 벚꽃이 곳곳에 퍼져 있었다. 40세의 문학교수 한지은은 작은 아파트의 거울 앞에 서 있었다. 그녀는 흰 블라우스를 고쳐 입었고 간결하지만 우아한 스타일이었다. 오랜만에 이렇게 설레는 기분을 느끼고 있었다. 새 학기가 시작되려 하고 지은은 첫 수업 전에 느끼는 설렘을 항상 좋아했다. 그녀는 아파트를 나서 상쾌한 아침 공기를 들이마시며 서울대학교를 향해 걸어갔다. 맑고 푸른 하늘에 부드러운 햇살이 비추며 새로운 하루를 위한 완벽한 풍경을 만들어 주었다. 학교에 도착하자 지은은 주위의 학생들의 활기찬 분위기를 느꼈다. 웃음소리, 바쁜 발걸음, 무거운 책가방들이 조화를 이루어 생동감 넘치는 그림을 만들었다. 교실에 들어가자 지은은 수업 준비를 철저히 했다. 그녀는 지식을 나누고 학생들에게 영감을 주는 것을 좋아했다. 오늘 수업은 신선한 분위기로 가득 찼고 그녀는 마음속에 설렘을 느꼈다. 새로운 학생들, 낯선 얼굴들이 모두 그녀에게 흥미로운 감정을 불러일으켰다. 그중 한 학생이 눈에 띄게 그녀의 시선을 끌었다. 김민호. 22세의 그는 짙은 검은 머리와 빛나는 눈을 가진 학생으로 다소 반항적인 모습이지만 매우 매력적이었다. 민호는 잘생겼을 뿐만 아니라 남다른 자신감으로 다른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다. 첫 순간부터 지은은 그에게서 특별한 무언가를 느꼈다. 민호는 질문을 주저하지 않고 토론에 참여하여 수업을 더욱 활기차게 만들었다. 교수님, 왜 고전 문학과 현대 문학 사이에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민호가 열정적인 눈빛으로 물었다. 단순한 질문은 아니었지만 그의 열정이 지은을 흥미롭게 만들었다. 좋은 질문이야, 민호. 지은이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고전 문학은 그것이 탄생한 시대의 가치를 반영하는 반면 현대 문학은 종종 새로운 접근 방식을 찾거나 때로는 그 가치를 반항하기도 해. 모든 학생들이 경청하고 있었지만 지은은 민호의 시선이 더 깊은 무언가를 찾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개인적인 대화를 통해서만 발견할 수 있는 숨은 의미였다. 그녀는 이 학생의 호기심과 열정에 끌리지 않을 수 없었다. 수업은 빠르게 지나갔고 수업이 끝나는 종이 울리자 모두가 책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지은은 일어나서 교실을 나갈 준비를 했지만 민호가 재빨리 그녀에게 다가왔다. 교수님, 오늘 수업에 대해 좀 더 질문해도 될까요? 민호가 미소 지으며 반짝이는 눈빛으로 물었다. 지은은 잠시 망설였다. 물론이지, 민호. 나는 항상 질문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 그녀는 전문적인 태도를 유지하려고 노력했다. 두 사람은 함께 교실을 나섰고 지은은 다른 학생들의 시선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민호와 교수님이 가까이 서 있는 모습에 놀라움과 심지어 질투가 느껴졌다. 지은은 약간의 설렘을 느꼈지만 그것이 그녀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려 했다. 조용히 이야기할 수 있는 곳이 있을까요? 민호가 자신감 있지만 진정한 목소리로 물었다. 좋아, 가까운 카페가 있어. 지은이 대답하며 이 결정이 그녀의 인생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임을 모르고 있었다. 카페에서는 따뜻하고 편안한 분위기가 감돌았다. 지은은 카푸치노를 주문하고 민호는 녹차를 선택했다. 그들은 조용한 구석에 앉았고 대화는 점점 더 깊어졌다. 교수님, 저는 교수님이 문학을 분석하는 방식을 정말 좋아해요. 그것은 단순한 단어가 아니라 우리가 탐험할 수 있는 하나의 세계입니다. 민호가 진지한 눈빛으로 말했다. 지은은 특별한 연결감을 느꼈고 오랫동안 경험하지 못한 감정이었다. 고마워, 민호. 나는 문학이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어. 그녀는 대답하며 심장이 더 빨리 뛰는 것을 느꼈다. 대화는 문학에서 삶으로, 개인의 꿈에서 미래에 대한 고민으로 이어졌다. 지은은 민호의 각 단어 속에서 깊이를 느끼며 그의 열정이 자신이 잃어버린 것들에 대해 생각하게 만들었다. 햇살이 점점 사라져갈 때 지은은 작별해야 한다는 생각에 약간의 슬픔을 느꼈다. 민호, 멋진 대화에 감사해요. 그녀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민호가 대답하며 반짝이는 눈빛을 감추지 못했다. 다음 수업이 정말 기대돼요. 카페를 나서며 지은은 이상한 감정을 느꼈다. 민호에 대한 생각이 멈추지 않았다. 그의 자신감과 열정은 그녀를 설레게 했다. 이 만남에는 설명할 수 없는 설렘이 있었다. 집으로 가는 길에 벚꽃잎이 바람에 흩날리며 사람과 인간 간의 연결의 아름다움을 일깨워 주었다. 지은은 자신이 새로운 감정을 받아들일 용기가 있을지 궁금해졌다. 모든 것이 변화하고 있는 것 같았고 그녀는 앞으로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는지 알 수 없었다. 서울의 봄은 계속해서 벚꽃의 색으로 가득 차고 평화로운 날들이 흘러갔다. 한지원은 김민호와의 대화를 자주 떠올렸다. 수업할 때마다 민호의 시선이 그녀를 향할 때마다 그녀의 심장은 더 빨리 뛰었다. 그녀는 업무에 집중하려고 노력했지만 그들이 나눈 특별한 연결에 대한 생각을 멈출 수 없었다. 어느 아침, 지원은 차를 타는 대신 걸어서 학교에 가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맑은 공기를 들이마시며 바람에 흩날리는 벚꽃을 감상했다. 거리에는 사람들이 북적였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오직 민호의 모습만이 떠올랐다. 그의 자신감과 열정은 그녀를 젊어지게 만들었고 마치 그녀가 학생 시절의 꿈 같은 날들을 살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학교에 도착했을 때 지원은 교실이 가득 차 있는 것을 보았다. 그녀가 교실에 들어서자마자 민호의 시선이 그녀를 향했다. 그의 얼굴에는 밝은 미소가 번졌다. 단순한 미소였지만 그것은 그녀에게 따뜻함과 빛을 가져다 주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오늘 저는 유명한 작품에 대해 질문하고 싶습니다. 민호가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다. 안녕하세요, 민호. 물론이죠. 어떤 작품이 궁금한지 알려주세요. 지원이 대답하며 가슴이 두근거렸다. 오늘 수업은 허먼 멜빌의 모비 딕에 관한 것이었다. 민호는 매우 관심을 보이며 활발한 토론에 참여했다. 지원은 민호의 문학 접근 방식에서 차이를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작품을 읽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의미와 배경에 대해서도 깊이 탐구했다. 수업이 끝나고 민호는 다시 지원에게 다가왔다. 선생님, 이 작품에 대한 흥미로운 분석을 찾았습니다. 더 이야기해 볼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학생이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이 정말 좋습니다. 지원이 대답하며 기분이 좋았다. 그들은 학교 근처의 카페에서 계속해서 토론하기로 했다. 카페는 아늑하고 밝은 나무와 부드러운 노란 조명이 어우러져 있었다. 지원은 라떼 한 잔을 주문하고 민호는 홍차를 선택했다. 그들은 외부의 소음이 거의 느껴지지 않는 조용한 구석에 앉았다. 선생님, 저는 모비딕의 아합 캐릭터의 고독이 우리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는 감정을 반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호가 깊은 눈빛으로 말했다. 지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다. 맞아요. 아합은 단순한 선장이 아니라 각자의 열망과 고통을 상징합니다. 그의 흰 고래에 대한 집착은 우리 삶에서 마주하는 도전들을 대표합니다. 그들의 대화는 사랑, 고독, 꿈과 같은 큰 주제로 더 깊어졌다. 지원은 민호와 강한 연결을 느꼈고 마치 그들이 무조건적으로 서로를 이해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그녀는 이전에 누구와도 이런 기분을 느껴본 적이 없었다. 대화가 끝났을 때 지원은 가벼운 슬픔을 느꼈다. 민호, 오늘 훌륭한 토론에 감사드립니다. 당신이 가져온 것들이 정말 좋았습니다. 그녀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저도 감사합니다. 이런 대화가 저에게 문학에 대한 흥미를 더하게 합니다. 민호가 반짝이는 눈빛으로 대답했다. 그들이 카페를 떠날 때 지원은 민호가 주는 감정에 대해 생각을 멈출 수 없었다. 그들 사이의 연결은 점점 강해지는 것 같았다. 그러나 동시에 그녀의 마음에는 불안도 생겼다. 나이 차이가 장애물이 될까? 다음 날들 동안 지원과 민호는 자주 만나 문학에 대해 논의했다. 각 대화는 지원을 다시 젊어지게 만들었고 마치 그녀가 자신의 꿈과 열망을 재발견하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그들은 함께 캠퍼스를 거닐며 커피를 즐기고 삶의 이야기를 나누었다.
하지만 지원의 마음속에서는 불안이 커져갔다. 그녀는 민호가 자신이 겪었던 것들, 나이가 많은 여성으로서의 어려움과 압박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을지 고민했다. 그녀는 민호의 꿈을 방해하는 짐이 되고 싶지 않았다. 어느 저녁, 그들이 카페에 앉아 있을 때 지원은 자신의 생각을 말해야겠다고 결심했다. 민호, 우리의 대화가 정말 좋지만 한 가지 분명히 말해야 할 것 같아요. 저는 당신보다 나이가 많고 당신이 부담을 느끼게 하고 싶지 않아요. 민호는 그녀를 주의 깊게 바라보며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다. 선생님, 나이는 저에게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서로 이해하고 지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지원은 자신의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불안이 가시지 않았다. 저는 당신이 사회의 시선과 편견에 직면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녀가 덧붙였다. 선생님, 만약 우리가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결정하게 한다면 우리는 결코 진정으로 살지 못할 것입니다. 민호가 단호하게 대답했다. 저는 삶을 경험하고 선생님에게서 배우고 싶습니다. 민호의 말은 그녀에게 진정제가 되었지만 지원은 여전히 완전히 안심할 수 없었다. 그녀는 사랑이 단순히 두 사람 간의 연결이 아니라 사회의 수용과 보이지 않는 장애물도 포함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날이 갈수록 지원의 마음속에서는 두근거림과 불안이 커졌다. 그녀는 이 관계를 쫓아갈 만큼 용기가 있는지 고민했다. 그들의 감정이 어려움과 편견을 극복할 수 있을까? 그녀의 마음속에서 벚꽃은 여전히 흩날리고 있었고 사랑과 희망의 상징처럼 느껴졌다. 지원은 자신이 새로운 것과 놀라움을 받아들일 용기가 있을지 고민했다. 모든 것이 변화의 국면에 있는 것 같았고 그녀는 앞으로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는지 알 수 없었다. 서울의 봄은 절정에 다다랐고 벚꽃이 만개하여 그림 같은 풍경을 만들어냈다. 한지은과 김민호는 문학과 삶에 대한 깊이 있는 대화를 통해 점점 더 친밀해졌다. 그러나 지은의 마음속에는 나이 차이와 사회적 편견에 대한 걱정과 의구심이 여전히 가득했다. 어느 오후, 수업이 끝난 후 지은은 서울의 유명한 갤러리 중 한 곳에서 열리는 미술 전시회에 가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민호에게 함께 가자고 초대했고 민호는 매우 기쁜 마음으로 수락했다. 함께 예술을 탐험하고 다양한 시각에 대해 알아봅시다. 민호는 열정적으로 말했다. 전시회에서 공간은 빛과 색으로 가득 차 있었다. 독특한 예술 작품들과 생동감 넘치는 그림들이 두 사람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지은은 민호와 함께 작품을 감상하고 그 의미에 대해 토론하게 되어 흥분을 느꼈다. 선생님, 이 그림은 정말로 다른 세계로 들어가는 듯한 기분이 듭니다. 민호가 화려한 색상의 추상화를 가리키며 말했다. 이것은 탐험할 용기가 있는 사람만이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 같아요. 맞아요, 민호. 예술은 우리 안에 깊은 감정과 생각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요. 지은이 대답하며 그들 사이의 연결이 더욱 강해짐을 느꼈다. 각 작품은 고유한 이야기를 가지고 있고 그것을 이해하는 것은 흥미로운 여정이에요. 그들은 이 작품에서 저 작품으로 이동하며 각 작품이 불러일으키는 감정에 대해 논의했다. 지은은 그들이 예술뿐만 아니라 자신들 안의 비밀도 탐험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민호의 존재는 그녀를 더욱 편안하고 자신감 있게 만들어 주었다. 그들이 작은 공원 앞에서 멈추었을 때 민호는 갑작스럽게 지은의 손을 잡았다. 그녀는 심장이 뛰는 것을 느꼈지만 불편함은 없었다. 오히려 그들 사이에 깊은 연결감을 느꼈다. 선생님, 제가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그것은 선생님이 더 행복하게 느끼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민호가 진지한 눈빛으로 말했다. 지은은 감정의 물결이 밀려오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무엇이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고 그저 미소를 지을 수밖에 없었다. 그들은 잠시 그곳에 서서 조용함과 친밀함을 만끽했다. 하지만 그때 지은의 머릿속에 한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민호에게 마음을 열 수 있을까? 그녀는 마음속에 자라는 감정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녀는 민호에게 끌리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었지만
나이차와 사회적 편견에 대한 걱정이 그녀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민호, 지은이 말을 시작했지만 다시 망설였다.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몰랐다. 선생님, 걱정되는 일이 있다면 저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민호가 격려하며 관심 어린 눈빛을 보냈다. 지은은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그 진정성을 느꼈다. 저는 우리의 감정이 다른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을까 두려워요. 그녀가 고백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의견이 우리의 삶을 결정하게 두어서는 안 됩니다. 민호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서로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사랑한다면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민호의 말은 지은에게 안도감을 주었다. 그녀는 사랑이 항상 간단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아마도 두 사람이 함께 어려움을 극복할 용기를 낸다면 그들은 함께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밤이 깊어지면서 지은은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녀는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기다리고 있는 것에 대한 기대감이 컸다. 사랑은 완벽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그것은 흥미진진한 모험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그 순간 별이 가득한 하늘 아래에서 지은은 마음을 열고 삶의 새로운 것들을 느낄 수 있도록 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앞으로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지만 탐험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서울의 무더운 여름이 찾아왔다. 벚꽃은 지고 푸르른 나뭇잎들이 그늘을 드리웠다. 한지은과 김민호는 여전히 깊은 관계를 유지했지만 동시에 새로운 어려움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어느 날 아침, 지은이 수업 준비를 하던 중 민호에게 문자를 받았다. 교수님, 이번 주말에 뵙고 싶습니다.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문자의 질문에 지은은 불안함을 느꼈다. 민호가 그들의 관계에 대해 할 말이 있는 걸까? 주말이 되자 지은은 인사동의 유명한 찻집을 선택했다. 그곳은 조용한 공간으로 이야기를 나누기에 적합했다. 민호가 도착했을 때 그의 얼굴에 미소가 지은은 안심하게 했다. 교수님, 오늘 날씨 정말 좋네요. 그렇죠. 그가 반짝이는 눈으로 말했다. 그래, 민호야. 여기 앉아서 차를 마시니 정말 좋구나. 지은이 대답하며 분위기가 편안하다고 느꼈다. 음료를 주문한 후 민호는 이야기를 시작했다. 교수님, 전에 나눴던 이야기에 대해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제 감정에 대해 더 분명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지은은 긴장했다.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니? 교수님께 제 마음을 말하고 싶습니다. 민호가 지은의 눈을 똑바로 보며 진지하게 말했다. 더 이상 제 감정을 숨길 수 없습니다. 저는 교수님을 정말 좋아합니다. 이 말은 지은에게 충격으로 다가왔다. 그녀는 민호의 감정을 느꼈지만 그가 이렇게 솔직할 줄은 몰랐다. 민호야, 이건 쉽지 않아.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는 나이 차이도 있고 사회적인 편견도 있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감정은 진심입니다. 더 이상 숨기고 싶지 않습니다. 교수님이 제가 그 벽을 넘도록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민호가 희망에 찬 눈으로 물었다. 지은은 감정이 휘몰아치는 것을 느꼈다. 그녀 또한 민호를 좋아하지만 불안감과 사회적인 시선 때문에 혼란스러웠다. 어쩌면 우리가 좀 더 시간을 갖고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 지은이 대답했다.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녀는 그의 눈에서 실망감을 볼 수 있었다. 저는 교수님과 함께하기 위해 모든 것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만 알아주세요. 시간이 흐르면서 지은은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느꼈다. 그녀는 이 복잡한 감정 속에서 더 이상 살 수 없었다. 그녀는 나무들이 그늘을 드리우고 새들이 지저귀는 공원을 혼자 걷기로 했다. 그녀는 민호가 했던 말에 대해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다. 벤치에 앉아 지은은 행복하고 자유롭게 지나가는 커플들을 보았다. 그녀는 자신도 그들처럼 행복을 찾을 수 있을지 궁금했다. 나이 차이가 정말 큰 장애물일까? 민호를 생각하자 그녀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그는 단순한 학생이 아니라 그녀를 그 누구보다 잘 이해하는 친구이자 사람이었다.
집에 돌아온 지은은 민호에게 편지를 쓰기로 했다. 그녀는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설명하고 그들이 처한 상황을 더 잘 이해시키고 싶었다. 편지에 그녀는 이렇게 썼다. 민호야, 내가 나에게 보여준 마음에 정말 감사해. 나 또한 비슷한 감정을 느끼지만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너에게 상처를 주고 싶지 않고 나 자신에게도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아. 그녀는 문자로 편지를 보냈고 마음은 무거웠다. 그녀는 이것이 민호를 실망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이것이 둘 다를 보호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믿었다. 하루 후, 지은은 민호에게 답장을 받았다. 교수님, 이해합니다. 기다리겠습니다. 교수님을 위해 항상 여기 있다는 것만 알아주세요. 이 메시지에 지은은 안도감을 느꼈다. 그녀는 민호가 성숙한 사람이며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불안감을 잊을 수 없었다. 시간이 흘러 지은은 자신의 지식을 풍부하게 하기 위해 예술 워크숍에 참여하기로 했다. 그곳에서 그녀는 많은 예술가와 예술 애호가들을 만났다. 어느 날 저녁, 전시회에 참석하던 중 그녀는 옛 친구 서진을 만났다. 그녀는 학교를 함께 다녔다. 지은아, 요즘 어떻게 지내? 서진이 밝게 물었다. 나 잘 지내, 고마워. 너는? 지은이 친구를 다시 만나 기뻐하며 대답했다. 서진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지은을 보았다. 너 좀 달라 보이는데? 사랑에 빠진 것 같아. 지은은 어색하게 웃었다. 아니야, 그냥 그녀는 민호에 대해 이야기해야 할지 망설였다. 그냥 뭐. 무슨 일이든 말해봐, 서진이 격려했다. 결국 지은은 민호와의 관계에 대해 일부를 털어놓았다. 내가 아끼는 학생이 있는데 나이와 사회적 편견 때문에 문제가 좀 있어?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해해. 하지만 내가 그와 함께 있을 때 정말 행복하다면 왜 시도하지 않아? 서진의 조언은 지은에게 용기를 주었다. 그녀는 쓸데없는 걱정을 너무 많이 했을지도 모른다. 사랑은 사회적 편견에 의해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 마침내 지은은 민호를 다시 만나 분명히 이야기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자신의 마음을 열고 새로운 감정을 탐험할 준비가 되었다는 것을 그에게 알리고 싶었다. 그녀는 민호에게 문자를 보냈다. 이번 주말에 만날 수 있을까? 너와 이야기하고 싶어. 민호는 빠르게 답장했다. 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주말이 되자 지은은 긴장했다. 그녀는 이것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중요한 대화가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들은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었던 옛 찻집에서 만났다. 민호가 도착하자 그의 눈은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교수님, 다시 만나 뵙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민호야, 오늘 우리는 우리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 지은이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하며 말했다. 듣겠습니다. 민호가 단호한 눈빛으로 대답했다. 지은은 심호흡을 하고 마음을 열기로 결심했다. 많은 생각을 해봤고 우리 사이의 감정이 진실되다고 느껴.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아. 민호는 활짝 웃었지만 지은은 그의 눈에서 불안감을 볼 수 있었다. 교수님, 저 또한 그렇게 느낍니다. 하지만 우리는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겁니다. 맞아. 하지만 우리가 함께 극복한다면 모든 게 괜찮을 거야. 지은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들은 함께 앉아 미래가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그녀는 새로운 문이 열린 것 같았고 삶에서 새로운 것을 탐험할 준비가 되었다. 가을이 오고 나뭇잎들이 색을 바꾸기 시작하고 공기가 차가워지면서 한지은과 김민호의 관계도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기 시작했다. 낭만적인 순간들이 지나고 이제 그들은 다른 성격과 삶의 경험에서 비롯된 오해와 갈등에 맞서야 했다. 독립적이고 강한 여성인 지은은 강의와 삶에서 항상 자신감이 넘쳤다. 그녀는 복잡한 관계를 많이 겪었기 때문에 신중하고 약간 폐쇄적인 성격이 되었다. 반면 젊고 열정적인 학생인 민호는 다소 충동적이고 탐험하는 것을 좋아했다.
그는 과외 활동 참여부터 새로운 친구들과의 교류까지 항상 새로운 경험을 추구했다. 이러한 차이가 두 사람이 예상하지 못한 갈등을 야기했다. 어느 오후, 방과 후 지은과 민호는 학교 근처 작은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다. 지은은 조용한 공간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했지만 민호는 친구들과 파티에 가고 싶어 했다. 지은이 그의 초대를 거절했을 때 민호의 얼굴에 실망감이 분명히 나타났다. 그는 왜 지은이 자신과 함께 가고 싶어 하지 않는지 이해하지 못했고 그녀는 단지 편안한 저녁을 보내고 싶었을 뿐이었다. 가고 싶지 않아요. 민호가 약간 빈정거리는 말투로 물었다. 저는 혼자만의 시간이 좀 필요해요. 지은은 감정을 억누르며 대답했다. 다른 날 만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녀의 대답은 민호에게 거절당했다고 느끼게 했을 뿐이었다. 그는 지은이 단지 조용한 시간을 찾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고 대신 그녀가 더 이상 자신에게 관심이 없다고 느꼈다. 그 후 며칠 동안 오해가 커지기 시작했다. 민호는 더 많은 활동에 참여하고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기 시작했고 그의 즐거운 사진들이 소셜미디어에 올라오면서 지은은 더욱 불안해졌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묻지 않을 수 없었다. 그가 다른 사람을 찾고 있는 걸까? 한편 젊은이의 민감함을 가진 민호는 지은이 자신에게서 점점 멀어지고 있다고 느꼈다. 그는 그녀의 감정을 의심하기 시작했고 불안감을 느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어느 저녁, 지은이 우연히 민호가 카페에서 한 여자와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을 때 질투심이 그녀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지은은 분노와 불안감을 억누를 수 없었다. 그녀는 민호에게 문자를 보내기로 결심했지만 자신의 감정을 말하는 대신 차가운 메시지를 보냈다. 당신은 더 이상 내가 필요 없는 것 같아요. 민호는 문자를 받고 가슴에 칼이 꽂힌 듯한 기분을 느꼈다. 그는 왜 지은이 그렇게 반응하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당신이 정말 내가 당신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는 실망감을 느끼며 답장했다. 나는 단지 즐거움을 찾으려고 노력했을 뿐이에요. 대화는 빠르게 논쟁으로 변했다. 가슴 아픈 말들이 쏟아졌고 둘 다 감정을 억제할 수 없었다. 그들은 서로의 말을 듣고 각자가 겪고 있는 불안감을 이해할 수 없었다. 논쟁은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계속되었다. 지은은 밀려드는 상처를 막을 수 없었다. 우리가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데 왜 다른 사람과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하는지 이해할 수 없어요? 오해를 받았다고 느낀 민호가 대답했다. 나는 단지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싶었을 뿐이야. 왜 그걸 이해하지 못해? 분노와 상처로 가득 찬 말들은 두 사람의 가슴에 칼날처럼 박혔다. 그들은 서로를 비난하기 시작했고 이전에는 소중히 여겼던 것들이 이제 상처를 주는 이유가 되었다. 논쟁 후 지은은 좌절감을 느꼈다. 그녀는 상황에 대해 생각하기 위해 며칠 동안 민호를 만나지 않기로 했다.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명확히 할 시간이 필요했지만 동시에 이 관계가 끝날까 봐 걱정했다. 며칠간의 침묵 후 민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이 산 작은 꽃다발을 들고 지은을 찾아가기로 했다. 도착했을 때 그는 지은이 공원의 벤치에 혼자 앉아 있는 것을 보았다. 그녀의 눈은 멀리 응시하고 있었고 생각에 잠긴 듯 했다. 괜찮아요. 민호가 이전보다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지은은 올려다보며 진지한 표정으로 서 있는 민호를 보고 감동했다. 잘 모르겠어요. 그녀는 인정했다. 우리는 오해 때문에 서로에게 상처를 주었어요.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의 눈은 진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당신의 감정을 이해하지 못해서 미안해요. 나는 단지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싶었을 뿐이었지만 당신의 감정을 생각하지 못했어요. 저도 미안해요. 지은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나는 질투심에 사로잡혀서 당신이 나에게 보여준 사랑을 보지 못했어요. 그들은 서로를 안았고 모든 오해와 상처가 사라지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그들의 사랑은 폭풍을 이겨냈고 이제 그들은 서로의 말을 듣고 더 잘 이해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들의 삶은 완벽하지 않았지만 지은과 민호 모두 사랑에 대한 귀중한 교훈을 얻었다. 그들은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오해뿐만 아니라 차이점을 함께 극복하기로 결심했다. 노란 잎이 떨어지는 가을이 지나고 그들의 사랑은 더욱 강해졌다. 그들은 서로에게 시간을 할애하고 둘 다 좋아하는 활동을 찾기 시작했다. 지은은 민호와 함께 몇 가지 사회활동에 참여하기로 했고, 민호는 그녀가 좋아하는 책을 읽으며 휴식을 취했다. 겨울이 오고 차가운 바람이 서울 거리를 스치며 축제와 행복의 분위기를 가져왔다. 하지만 한지은과 김민호에게 이번 겨울은 그들의 관계에 힘든 시기를 예고했다. 오해는 풀렸지만 이제 그들은 가족과 사회의 압박에 직면해야 했다. 어느 오후, 지은은 어머니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걱정스러웠고 그것은 그녀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지은아, 내가 학생과 만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엄마는 내가 상처받는 것을 원치 않아. 어머니는 걱정스러운 어조로 말했다. 알아요, 엄마. 하지만 민호는 좋은 사람이에요. 저는 그를 사랑해요. 지은은 자신의 관계를 변호하려 애썼다. 하지만 나이 차이와 사회적 지위의 차이를 잊을 순 없어. 엄마는 내가 험담에 시달리는 것을 원치 않아. 어머니가 충고했다. 지은의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다. 그녀는 어머니가 자신을 위해 좋은 것을 원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녀와 민호의 사랑은 정말 깊었다. 그녀는 행복을 찾기 위해 너무 많은 것을 겪었고 이제 그것이 다시 의심받고 있었다. 같은 시각, 민호도 가족의 압박에 직면하고 있었다. 다음 날 그는 집에 돌아와 거실에 앉아있는 아버지의 엄숙한 얼굴을 보았다. 민호야, 내가 교수님과 데이트하고 있다는 게 사실이니? 아버지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약간 당황한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아버지. 저는 그녀를 사랑합니다. 그것이 어떤 문제를 일으킬지 알고 있니? 그런 관계는 사회적으로 용납되지 않아. 아버지가 엄격한 어조로 말했다. 내 어머니가 이 사실을 알면 기뻐하지 않으실 거야. 민호는 가슴이 조여드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그는 지은과의 사랑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저는 사회적 편견 때문에 지은을 포기할 수 없어요. 그가 아버지에게 단언했다. 아버지와의 대화는 민호를 무력하게 만들었다. 그는 양가 가족이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 상황에서 이 관계를 어떻게 지켜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가족의 압박이 그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고 그는 지은에게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다. 시간이 흐르면서 지은과 민호는 계속 연락을 유지하고 어려운 시기에 서로를 지지하려 노력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걱정하지 않고 편안하게 대화할 수 있는 익숙한 카페에서 자주 만났다. 하지만 가족에 대한 걱정은 항상 두 사람의 마음속에 남아 있었다. 어느 저녁, 지은이 카페에 앉아 창밖으로 내리는 눈송이를 바라보았다. 민호야, 우리는 온 세상과 싸우고 있는 것 같아. 우리가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그녀는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다. 알잖아. 우리의 사랑은 그 무엇보다 강해. 우리는 이 관계가 가치 있다는 것을 증명할 방법을 찾을 거야. 민호가 그녀의 손을 꼭 잡고 말했다. 시간과 인내심만 있으면 돼. 하지만 가족의 압박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어느 날, 지은의 어머니는 그녀의 대학교를 방문하기로 결정했다. 그녀는 딸을 만나고 싶을 뿐만 아니라 소문으로 들었던 그 젊은이 도 만나고 싶어 했다. 지은은 거절할 수 없었고 민호가 어머니를 만나야 한다는 사실에 초조해졌다. 만남은 고급 레스토랑에서 이루어졌다. 지은은 어머니가 민호와 마주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불안해졌다. 민호 군, 만나서 반가워요.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지은의 어머니가 엄숙한 목소리로 말했다. 안녕하세요. 민호는 자신감을 보이려 노력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불안으로 가득 차 있었다. 어머니, 저와 민호는 서로 정말 사랑해요. 지은은 관계를 변호하려 애썼다. 이 관계는 단순한 사랑 이상이야. 당신은 내 딸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다고 생각하니
지은의 어머니는 부드럽지 않은 눈빛으로 물었다. 민호는 긴장했지만 물러서지 않기로 결심했다. 어머니, 저는 지은을 사랑하고 그녀를 보호하기 위해 모든 것을 할 것입니다. 저희에게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지만 사랑은 쉬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진심으로 말했다. 지은의 어머니는 잠시 침묵하며 생각하는 듯 보였다. 나는 내 딸이 행복하기를 바랄 뿐이야. 그녀를 실망시키지 않기를 바라네. 그녀가 말했다. 만남은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끝났다. 지은은 레스토랑을 나오면서 마음이 무거웠다. 그녀는 어머니가 여전히 이 관계를 완전히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고, 그것은 그녀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우리가 가족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그들이 밖으로 나오면서 민호가 물었다. 모르겠어. 하지만 우리가 계속 노력하면 모든 게 잘 풀릴 거라고 믿어. 지은은 용기를 북돋으려 애쓰며 대답했다. 시간이 흘러도 어려움은 계속되었다. 두 사람은 사회적 편견과 가족의 압박에 맞서야 했다. 하지만 그들의 사랑은 여전히 강했고, 이 관계가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끊임없이 방법을 찾았다. 봄이 오고 서울 곳곳에 벚꽃이 만발하며 신선하고 화려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하지만 한지은과 김민호에게 이번 봄은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시기였다. 가족과 사회의 압박에 여러 달 동안 맞서 싸운 후 그들은 미래를 위해 선택을 내려야 할 때가 왔음을 알았다. 어느 오후 지은과 민호는 자주 산책하던 공원에서 만났다. 두 사람 모두 주변의 모든 것이 큰 결정을 기다리는 것처럼 분위기가 다르다는 것을 느꼈다. 지은은 만개한 벚꽃을 보며 불안한 마음을 느꼈다. 민호 씨, 우리는 인생의 큰 갈림길에 서 있는 것 같아요. 그녀가 약간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맞아요. 우리는 각자 원하는 것과 기대하는 것이 있지만 결국에는 우리 자신의 길을 선택해야 해요. 민호가 단호하면서도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대답했다. 그들은 현재 상황에 대해 논의하기 시작했다. 지은은 여전히 그들의 관계를 완전히 받아들이지 않는 어머니로부터 받는 압박에 대해 이야기했다. 어머니는 항상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걱정하세요. 제가 상처받을까 봐 두려워하세요. 지은이 한숨을 쉬었다. 우리의 사랑이 진실이라는 것을 알지만 어머니의 걱정을 막을 수는 없어요. 민호는 그녀의 감정을 이해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가족의 반대에 직면하고 있어요. 아버지는 이 관계를 전혀 인정하지 않으시고 어머니는 내 미래를 걱정하세요. 그들은 내가 복잡한 관계가 아닌 안정적인 삶을 살기를 바라세요. 두 사람은 서로의 걱정을 느끼며 침묵했다. 그들은 사랑뿐만 아니라 미래까지 시험받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어쩌면 다시 한번 가족들과 이야기해봐야 할 것 같아요. 지은이 제안했다. 우리가 이 관계가 진실하고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것을 설득할 수 있다면 모든 것이 더 쉬워질 수 있을 거예요. 맞아요. 하지만 어떻게 그들을 설득할 수 있을까요? 민호가 회의적인 목소리로 물었다. 그들은 우리에 대해 특정한 편견을 가지고 있어요. 지은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어쩌면 우리가 양쪽 가족을 초대해서 서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만남을 주선해야 할 것 같아요. 우리의 감정이 진실하고 진지하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들도 다시 생각하게 될지도 몰라요. 민호는 불안한 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계획에 동의했다. 그들은 함께 저녁 식사에 양가 가족을 초대하여 그들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하고 공유하기로 결정했다. 이틀 후 지은과 민호는 중요한 저녁 식사를 위해 모든 것을 준비했다. 그들은 메뉴를 정하고 집을 청소하고 양쪽 가족이 모두 좋아하는 음식을 준비했다. 지은은 어머니의 반응을 생각하며 점점 더 불안해졌다. 그날 저녁 양쪽 가족이 도착했을 때 방 안의 분위기는 긴장되었다. 지은과 민호는 분위기를 좋게 만들려고 노력했지만 긴장감은 여전히 남아 있었다. 지은의 어머니는 주변을 둘러보았고 민호의 아버지는 끊임없이 아내와 불만스러운 점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저녁 식사를 시작해도 될까요? 지은이 분위기를 진정시키려고 말했다. 모두가 식탁에 앉은 후 식사를 시작했다.
음식은 정성스럽게 준비되었지만 침묵이 우세했다. 지은은 마치 무기가 없는 전쟁터에 있는 것 같았다. 마침내 민호가 침묵을 깨기로 결심했다. 오늘 저녁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지은 씨와 저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가 자신감 있는 듯하면서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지은의 어머니가 즉시 반응했다. 나는 내가 왜 그렇게 어린 사람을 선택했는지 이해할 수 없구나. 이것은 단순한 감정 문제가 아니란다. 저는 지은 씨를 사랑합니다. 민호가 단호한 눈빛으로 말했다. 그리고 저는 이 사랑이 진실이라는 것을 모두가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우리는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여전히 함께 있습니다. 지은은 이 말을 듣고 감동했다. 그녀는 민호의 손을 꼭 잡고 그에게 힘을 실어주었다. 어머니가 힘들어 하시는 것을 알아요. 하지만 저와 민호 씨는 정말 사랑해요. 우리는 함께 미래를 만들고 싶어요. 그녀가 결심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지은의 어머니는 딸을 바라보며 생각하는 듯 보였다. 마침내 그녀는 한숨을 쉬었다. 나는 내가 행복하기를 바랄 뿐이야. 하지만 내 미래도 걱정되는구나. 민호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걱정하실 수 있지만 저희를 믿어주세요. 우리는 미래를 만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할 것입니다. 사랑은 감정만이 아니라 헌신과 노력입니다. 방 안의 분위기가 점차 바뀌고 가족들은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그들은 두 사람이 겪었던 어려움과 관계에서 아름다웠던 순간들에 대해 이야기했다. 마침내 이해와 공감대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저녁 식사 후 지은과 민호는 안도감을 느꼈다. 그들은 모든 사람이 즉시 그들의 관계를 받아들인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긍정적인 발걸음을 내디뎠다는 것을 알았다. 우리가 해냈어. 지은이 밝은 눈빛으로 말했다. 맞아. 하지만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아. 민호가 대답했지만 그의 미소는 낙천적인 생각을 보여주었다. 그들은 가족뿐만 아니라 사회적 편견과도 계속해서 사랑을 위해 싸우기로 결심했다. 그들은 함께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그들의 사랑이 진실하고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봄이 찾아오자 서울거리 곳곳에 연분홍빛 벚꽃이 만개했다. 한지은과 김민호에게 올해 벚꽃은 단순한 자연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그들이 그동안 쌓아온 노력과 사랑의 상징이었다. 가족들과의 긴장된 대화를 거친 후 지은과 민호는 그들의 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해졌음을 느꼈다. 그들은 함께 장애물을 극복하고 편견에 맞서 싸우며 주변 사람들의 인정을 조금씩 얻어냈다. 이제 두 사람은 사랑의 여정에서 다음 단계를 맞이할 준비가 되었다. 주말 아침이면 지은과 민호는 벚꽃이 만개한 공원을 함께 산책했다. 그들은 마치 분홍빛 빛처럼 흩날리는 꽃잎을 감상할 수 있는 조용한 곳을 찾았다.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아요. 지은이 주변 풍경을 바라보며 반짝이는 눈으로 말했다. 맞아요. 하지만 이건 단순한 꿈이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만들어낸 현실이에요. 민호가 지은의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다. 우리는 오늘날 이곳에 있기까지 많은 어려움을 극복했어요. 어느 오후, 민호는 그들의 관계를 기념하기 위해 작은 피크닉을 준비했다. 그는 지은이 좋아하는 음식으로 가득 찬 피크닉 바구니를 준비하고 벚꽃나무 아래 이상적인 자리를 선택했다. 지은이 도착했을 때 그녀는 민호의 세심한 준비에 놀랐다. 와, 이 모든 걸 나를 위해 준비한 거예요. 그녀가 놀란 목소리로 물었다. 물론이죠. 오늘은 특별한 날이고 우리는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야 하니까요. 민호가 밝게 웃으며 말했다. 그들은 편안하고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맛있는 음식을 함께 즐겼다. 해가 지기 시작하자 민호는 갑자기 진지해졌다. 지은 씨, 당신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그가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무슨 일이에요? 지은이 긴장하며 물었다. 우리의 미래에 대해 많은 생각을 했어요. 당신에게 내가 이 관계를 얼마나 진지하게 생각하는지 알려주고 싶어요. 당신에게 내 인생을 바치고 싶어요. 민호가 진심 어린 눈빛으로 말했다.
지은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고 따뜻한 감정이 그녀의 마음을 가득 채웠다. 민호 씨, 저도 같은 마음이에요. 당신과 함께 인생의 모든 순간을 함께하고 싶어요. 그녀가 고백했다. 그렇다면 내게 청혼할 기회를 줘요. 민호가 말하고 갑자기 주머니에서 작은 반지를 꺼냈다. 지은 씨, 나와 결혼해 주시겠어요? 지은의 뺨에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민호의 손에 들린 반짝이는 반지를 바라보았다. 저는 믿을 수가 없어요.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다. 이건 정말 제가 꿈꿔왔던 일이에요. 민호는 무릎을 꿇고 지은의 손을 잡고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당신은 내 인생의 빛이에요. 우리는 함께 미래를 만들어갈 거예요. 나는 항상 당신을 사랑하고 지켜줄 거예요. 나와 결혼해 주시겠어요? 네. 좋아요. 지은이 행복에 겨워 외쳤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마치 구름 위를 걷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민호는 그녀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었고 그 순간은 그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았다. 청혼 후 두 사람은 주변의 즐거운 분위기를 함께 즐겼다. 그들은 벚꽃나무 아래에서 사진을 찍고 함께 웃으며 행복에 젖었다. 주변을 산책하던 사람들도 행복해하는 젊은 커플을 보며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기쁨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민호는 이 기쁜 소식을 가족들에게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다. 두 사람은 이 중요한 결정을 알리기 위해 가족 모임을 계획했다. 그들은 다양한 반응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그들의 사랑과 결심은 어떤 어려움에도 맞설 만큼 강했다. 모임 날, 지은과 민호는 그 어느 때보다 긴장했다. 그들은 특별한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양쪽 가족을 초대했다. 모든 사람이 모였을 때 지은과 민호는 함께 일어나 서로를 바라보고 가족들을 향해 돌아섰다. 저희는 여러분에게 중요한 소식을 전하고 싶습니다. 민호가 자신감 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희는 결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순간 정적이 흘렀다. 지은의 어머니는 놀란 눈으로 딸을 바라보았고 민호의 아버지는 당황한 듯 보였다. 결혼. 정말이니? 지은의 어머니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네, 정말이에요. 지은이 옆에 있는 민호의 지지를 느끼며 대답했다. 저희는 많은 어려움을 함께 극복했고 우리의 사랑이 미래를 만들어갈 만큼 강하다고 믿어요. 가족들은 다양한 반응을 보이며 대화를 나눴다. 일부는 지지했고 다른 일부는 걱정했다. 하지만 지은과 민호는 확고했고 그들의 결정에 자신감이 있었다. 그들은 서로를 사랑하고 함께 살아왔고 그 어떤 것도 그들의 사랑을 막을 수 없었다. 마침내 많은 토론 끝에 양쪽 가족은 그들에게 축복을 내리기로 했다. 너희가 정말 행복하다면 우리는 이 결정을 지지하겠다. 민호의 아버지가 부드러워진 눈빛으로 말했다. 저녁 모임이 끝나자 지은과 민호는 안도감과 행복감을 느꼈다. 그들은 관계에서 가장 큰 장애물을 극복했고 이제 인생의 새로운 장을 맞이할 준비가 되었다. 이야기는 만개한 벚꽃 아래에서 손을 잡고 미래를 바라보는 지은과 민호의 모습으로 마무리된다. 그들은 앞날이 순탄치만은 않겠지만 사랑과 결심으로 어떤 어려움도 함께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안다. 늦게 찾아온 행복이지만 그들은 영원히 서로를 놓지 않을 것이다. 그들의 사랑은 증명되었고 이제 함께 그들만의 이야기를 써 내려갈 수 있다.